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소식으로 아이패밀리 SC, GMBS 엔지니어링, 리파인 상장일 성적과 비트나인, DOU, ITI즈 기간 수요 예측 결과, 그리고 지니너스 최종 청약 경쟁률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아이패밀리 SC 상장의 성적입니다. 아이패밀리 SC는 사실 어제 상장을 했는데 제가 어제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공모주 소식으로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아이패밀리 SC의 공모가는 25,000원으로 밴드 하단을 하회해서 결정이 됐고요. 기간 경쟁률은 63대 1, 의무 보유 허약 비율은 배정전 기준으로 0%였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기간 수요 예측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밀리 SC 상장일 성적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시초가는 28,650원으로 공모가 기준으로 14.6% 상승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고점은 플러스 28%, 상장일 종가가 장중 저점으로 25,400원 플러스 1.6%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상장한 GMBS 엔지니어링 상장일 성적입니다. 공모가는 17,400원으로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됐고요. 기간 경쟁률은 1134대 1, 의무보유 허약 비율은 4.38%입니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난한 기간 수혜직 결과였죠. 시초가는 24,000원으로 플러스 37.93%, 상장일 고점은 79.31%, 상장일 종가는 상장일 저점과 비슷한 플러스 10.3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리파인도 상장을 했습니다. 리파인의 공모가는 21,000원으로 밴드 하단으로 결정이 됐고요. 기간 경쟁률은 64대 1, 의무보유 허약 비율은 3.23%였습니다. 리파인의 기간 수요 예측 결과도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리파인은 아쉽게도 상장일 성적도 좋지 못했습니다. 시초가는 마이너스 10%, 즉 하한가를 맞았고요.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더니 상장일 종가는 마이너스 31.9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종가 기준으로 최고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종목의 상장일 주가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와 GMBS 엔지니어링은 시초가 이후 잠시 상승을 해서 장중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 종목 모두 이후에는 장 마감까지 하락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패밀리 SC와 리파인 모두 기간 수혜측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밀리 SC는 꽤나 좋은 수익을 안겨줬고 리파인은 큰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즉 나쁜 기간 수요 예측 결과에도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안겨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저께 청약이 마감된 지니너스도 이 두 종목과 거의 비슷한 기간 수요 예측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청약을 할 때는 리스크를 반드시 염두를 해 두시고 청약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제 청약을 마감한 지니너스의 최종 경쟁률입니다. 청약 증권사는 대신증권, NH투자증권이었고요. 공모가는 2만원, 상장일은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기간 경쟁률은 66대 1, 의무보유 허약 비율은 0.1%였습니다.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는 균등 배정 수량, 비례 경쟁률을 보시면은 1일차에 비해서 2일차에 많은 금액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균등 배정 수량이 5.19주, NH투자증권은 1.55주까지 낮아졌고요. 비례 경쟁률은 336대 1, 226대 1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매우 나쁜 기간 수혜직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려 7,990억이나 청약 증거금이 들어왔습니다.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는 단독 상장인인 만큼 청약하신 모든 분들 상장일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ITI즈 기간 수혜직 결과입니다. 청약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고요. 청약일은 11월 1일에서 2일로 비트나인 디어유하고 청약이 겹칩니다.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14,3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간 경쟁률은 1601대 1, 의무보유 허약 비율은 9.11%입니다. 보다 상세한 기간 수요 예측 결과 분석 영상은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나인 기간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 청약일은 11월 1일에서 2일로 ITI즈 DOU와 청약이 겹칩니다.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9,700원을 초과한 11,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간 경쟁률은 1622대 1, 의무보유 허약 비율은 5.97%입니다. 비트나인의 상세한 기간 수요 예측 결과 분석 영상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OU 기간 수혜직 결과입니다. 청약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청약일은 ITI즈 비트나인과 마찬가지로 11월 1일에서 2일입니다. 공모가가 밴드 상단인 24,000원을 초과한 26,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2000대 1, 의무보유 합격비율은 37.46%로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기간 수요 예측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DOU의 보다 상세한 기간 수요 예측 결과 분석 영상은 이 영상으로 이미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종목의 기간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간 수요 예측 결과는 DOU가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비례까지 넣기에는 원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TI즈와 비트나인은 대동소이한 결과입니다. DOU가 워낙 좋아서 그렇지 이 두 종목도 좋은 기간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의무보유 합격 비율이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DOU의 기간 수요 예측 결과가 워낙에 좋아서 청약 증거금이 DOU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증권사가 하필 일반 경쟁률이 높은 한국투자증권이네요. 경쟁률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배당 수량이 작아져서 수익도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틈새 시장 공략, 즉 비트나인이나 ITI즈로 비례까지 청약하는 것이 의외로 많은 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약 마지막 날 일반 경쟁률을 보시고 청약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공모주 소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